이 각하하고 기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물론 기각을 하면은 좋죠. 뭐 기각하면은 그냥 아예 그 사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4대4 진영 논리 비판에 8대0 잇따라 전원 일치 결정,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최근에 여기 사진을 좀 내려보시면은 재판관 8명의 사진이 쭉 있죠. 근데 이 8명이 그동안 결정 내린 게 그래픽으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조금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은, 자, 먼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할 때 저기 보시면 기각 4명이죠. 기각 4명.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파면하면 안 된다, 파면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한 것이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갈지 조금 가늠이 된다. 결국 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김영두까지 포함되면 4명이 되는 거죠. 4명. 그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처럼 4명이 될 수 있죠. 그럼 4대4로 나눠져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해 달라는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넣었더니 저기 보시면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 별개의 의견을 냅니다. 8인 전원일치로 인용은 하지만, 그래서 헌재 판결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 헌재 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결정을 8인 전원일치로 내어주면서도 별개의 의견을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은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국회에서 마은혁이 추천하는데 본회의 표결 절차가 없었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반대로 밑에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같은 경우는 8인 전원일치로 기각은 하는데 별개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입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그 사태 이후에 4대4로 갈라져 있던 게 결국은 8명 전원으로 전원일치 의견을 내고 별도의 별개 의견을 내는 형식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한 일주일 전까지의 어떤 분석이었습니다.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면 4대4로 나뉘면 너무 분열상이 심하게 드러나니까 8인 전원일치로 하고 별개의 의견을 내어서 그 재판관이 어떤 생각하는 바를 기록으로 남기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 아시아투데이 기사, 이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가장 최근 기사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인데 8대0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근데 여성 재판관 중에 좌파 성향의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등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평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럼 대충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투데이 오늘 그 주요 기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쭉 전망 기사가 많습니다. 한번 요걸 잘 읽어보시면,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판에 아시아투데이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내리면은 각하하고 기각하고 여러분 차이점 아시죠? 각하란 것은
좀 구성적인 요건에 하자가 많으니까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염려하죠. 네, 요 기사입니다. 요 기사를 꼭 한번 보세요. 아시아투데이 헌재 판결. 이번 주 내리면은 각하고 다음 주 내리면은 기각이 유력하다. 이런 전망 기사입니다. 이 각하하고 기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물론 기각을 하면은 좋죠. 뭐 기각하면은 그냥 아예 그 사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기각하면. 그죠? 근데 각하가 되면은 일단 국회로 돌아갑니다. 국회로 돌아가는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회의원 몇 명 필요합니까? 200명. 자, 그런데 야당표 다 끌고 봤자 192명이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또 한동훈 따르는 그 국힘당 배지들이 또 넘어가지 못하죠. 왜? 이제 명분이 없는데 뭐 가짜 메모, 가짜 뉴스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거기에다가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진짜 국민의힘에서 제명돼야 된다. 그러니까 200명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각하로 가나 기각이나 가나 똑같습니다. 근데 각하가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점이 뭐냐? 헌재가 명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각이라고 하면은 이건 헌재가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 이야기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잘라버리는 거니까. 근데 각하로 하게 되면은 민주당에도 헌재는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지 않아. 내란죄도 철회했고, 지금 여러 가지, 진술도 깔리고, 그러니까 다시 국회로 가져가서 민주당 니들이 표가 많으니까 한번 그럼 탄핵소추 다시 해봐. 각하. 이게 맞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이 다 탄핵 각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송백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되어야 시끄럽지 않습니다. 작전상. 그 다음에 정황용씨 지방에서 가려는데 난방차 언제까지 운영됩니까? 난방차는 저녁 한 9시, 한 10시에서 그 다음날 7시 반까지 운영되는데 어제 제가 투입한 2대는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날씨 상태를 보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다른 분들도 아마 난방버스를 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각하하고 기각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각하하고 기각은 결론은 같아요. 같은데 각하를 시켜버리면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에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절차적인 흠결이 있으니까 국회로 다시 가서 국회에서 다시 결정해서 올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오히려 각하되는 것이 작전상 좋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각하되는 것이 작전상 어떤 유리하다. 덜 시끄럽다.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예. 기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각감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법과 개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포했고 국회에서 해제 의결 표결했고 그래서 문 닫았습니다. 간밤에 누가 또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 도심에 땡겨 돌아다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간밤에 몇 시간 동안 뚜껑 열었다가 뚜껑 닫았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은 사실 대한민국 헌법을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민주당 측이 나중에 한 3개월 만에 이제 드러난 사실이지만 홍장은의 지렁이 글씨 가짜 메모가 튀어나오고 곽종근을 민주당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이, 부성찬 이런 자들이 회유해서 내란죄로 엮어버린다. 이러니까 곽종근이 깜짝 놀라서 가짜 뉴스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 남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하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바지가 되면, 여러분들, 막바지가 되면은, 가짜뉴스가 또 창궐합니다.
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짜뉴스로 시작했잖아요. 홍장원의 가짜 메모, 지렁이 글씨. 그 지렁이 글씨가 어떻게 이재명으로 보이죠? 그 지렁이 글씨가 어떻게 박찬대로 보이고 한동훈으로 보이냐고. 근데 그 가짜뉴스를 가지고 한동훈과 한동훈을 따르는 그 국민의힘 배지들이 정치인 체포하라고 했다면서 다 탄핵 찬성표를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대로 하라는 탄원서에도 이름을 1차에 32명 안 올리고 2차는 26명까지 안 올립니다. 그 26명이 대체로 보면 다 한동훈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짜뉴스를 빙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작인 거죠. 기획 공작인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탄핵 국면이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리 여론전에서 탄핵 찬성파들은 별로 나오질 않고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왜? 애국 국민들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그 어떤 경계심,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법적인 쟁송투쟁을 통해서 제1전선을 헌법재판소 내부에 만들어버렸고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 여의도 뭐 전국에서 거리 선전전, 거리 여론전을 만들어내는 제2전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탄핵 찬성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새가 꺾여버리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